안녕하세요, 와인디렉터 양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댓글에는 달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 급격히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그런지 해외 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해외 나간 김에 와인을 좋은 거를 좀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냐, 뭘 사야 되냐, 어느 정도 가격일 때 해외에서 샀을 때 득이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답변들을 많이 드리곤 했는데, 아마 질문을 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시겠죠. 미국도 갈 거고요, 유럽도 갈 거고, 동남아도 가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도 가실 텐데, 동남아에서는 와인을 살 게 없고요. 동남아에서는 와인을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태가 좋은 와인이 있다 해도 상태가 썩 좋지 않을 테고, 보통은 가깝게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이제 와인들을 많이 사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주세법이 달라요. 거긴 종량제예요. 그래서 비싼 와인이든 싼 와인이든 이 용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고가 와인들이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고 가서 무통 2병만 사오면 비행기 표값 뽑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좀 오래된 얘기고요. 요즘에는 솔직히 가격 이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고 일본이 가격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래에. 그래서 일본에 만약에 가신다면 와인을 싸게 사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보다는, 일본이 이 와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탄생빈이라던가 아니면 자녀분들 탄생 빈티지를 일본 가서 구해 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와인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들고 올 수 있는 그 병수의 한계도 있잖아요.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는 그 용량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가신다면 올드 빈티지를 구해 오시거나, 가격이 비싸더라도 많이 드시고 와라. 홍콩을 간다. 홍콩은 거의 샴페인의 성지라고 보셔도 돼요. 샴페인 가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샴페인을 난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홍콩에서는 부르고뉴 와인이나 보르도 와인을 포함한 레드 와인은 일단 패스하세요. 저도 여러 번 사봤는데 이 뻥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거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거 환불받으려면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샴페인 같은 경우는 뻥 나는 경우도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크룩, 그리고 크리스탈, 이 두 가지는 거의 전 세계 가격을 봐도 홍콩이 굉장히 저렴해요. 크룩은 보통 한 3, 4년 전만 해도 11만원, 12만원에 정말 구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핫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국내에서는 거의 30만원이 넘지만, 그냥 크룩 그랑킵의 넘빈티지예요. 국내에서는 30만원이 넘지만 홍콩에 가면 20만원 초반대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 확률도 아주 적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는 기관이 보통 이제 RP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리차드 줄린이라는 그 샴페인의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점수를 제가 참고를 했더니 웬만하면 다 좋아요. 크리스탈은 9빈티지, 오프 빈티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별로 봤을 때 04 빈티지나 05 빈티지가 가격도 좋고 빈티지도 좋아요. 빈티지가 더 좋았던 애들은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려서 의미가 없고, 04, 05 빈티지는 홍콩에 갔을 때 35만원 미만으로 다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국내에서는 40만원을 일단 넘고, 04, 05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영빈티지인 09 빈티지만 구할 수 있으니까 홍콩에 가시면 09는 일단 제껴두시고요, 04, 05를 구해오세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제가 왜 04, 05를 강조하냐면, 이 크리스탈은 09는 못 먹어요. 진짜 어려요. 너무 어려서 시음적 끼고 도래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04, 05도 지금 마시면 어려요. 그래도 09보다는 4, 5년은 세이브 되잖아요. 그쵸? 가급적이면 묵은 빈티지, 그 중에서도 04, 05를 구해 오셔라. 얘네가 리차드 줄린이 96점이었어요. 둘 다. 리차드 줄린이 점수 엄청 짜게 주는 사람이거든요. 96점이면 거의 파커 99, 100점 맞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시면 크리스탈이나 크룩을 구해 오셔라. 그리고 홍콩만 가냐? 유럽도 가죠.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럽을 가시더라고요. 아, 정말 부럽네요. 저도 또 가고 싶은데 올해는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유럽을 가신다면
저도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를 다 가봤는데 저도 와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올드 빈티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루 정도의 시간을 빼서라도 저는 와인샵 투어를 해요. 구글링을 해서 와인샵을 다 찾아다니는데 의외로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번듯한 와인샵이 많지 않아요. 그냥 슈퍼 같은 데에다가 그냥 이름 모를 와인들 한 100가지 안 되게 쭉 서 있고 끝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와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시내에 있는 큰 샵을 가야 알만한 와인들도 있고 프로모션도 하고 올드 빈티지도 배치를 해놓는데 그런 샵 찾기가 솔직히 만만치 않고요. 프랑스 가서 와인을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랑크리 가격을 보면 이거 왜 프랑스인데 더 비싸지 하는 와인들이 꽤 많아요. 프랑스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가서 내가 와인을 사야 된다. 미리 구글링을 하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에 와인샵을 구글링을 미리 해두셨다가 가격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와인서처라는 구글에서 와인서처라고 치면 나와요. 전 세계의 와인샵의 가격이 나와 있는, 그래서 와인서처를 참고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에 있는 와인샵을 서치하신 다음에 가격까지 확인하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되고 무조건 올드 빈티지를 구매하세요. 영빈티지를 프랑스에서 사는 건 진짜 의미가 1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무거운 걸 핸드 캐리해서 와야 되는데 영빈티지 의미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탄생 빈티지, 자신의 탄생 빈티지나 자제분들의 탄생 빈티지를 구해 오시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태리를 가거나 스페인을 가면 현지 와인들은 거기는 좀 싸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가면 바롤로나, 브루넬로, 아니면 뭐 슈프토스칸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한 20-30%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시면 우니꼬를 사야죠. 딴 거 다 제끼시고, 어차피 살 수 있는 수량이 아주 한정적이다 보니까 고가를 사셔야 돼요. 솔직히 뭐 한 10몇만 원짜리 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뭐 한 3-4만 원 싸게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해외까지 가서 수고롭게 들고 오는데 그 정도 갭 차이를 들고 오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좀 해봤더니 우니꼬 같은 경우가 리제르바 에스페셜 말고 그냥 우니꼬예요. 빈티지 있는 09랑 06이 있어요. 이게 파커로부터 둘 다 98점 받았어요. 09랑 06. 요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스페인 현지에서 35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몇몇 샵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끼로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이 거의 50만원이에요. 그러고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일반 샵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60만원이 넘어요. 근데 35만원 언더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무조건 갖고 와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09랑 06을 가지고 오시면 좋다. 98 빈티지를 갖고 오시면 더 좋은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올드 빈티지면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98 빈티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파커로부터 98점을 받았는데 가격이 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10만원 넘는 차이가 나는데, 나는 그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면 기왕이면 98 빈티지를 사시고요. 나는 10만원 차이면 난 0 빈티지 먹어도 좋다 그러면 09나 06을 사세요. 그리고 09나 06을 사시면 좀 더 묵히셔야 돼요. 보니까 06 빈티지의 시음적기가 2020년부터 203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5-6년은 더 묵혔다 드셔야 된다. 그거 생각하고 가져오시면 되고, 98 빈티지는 가져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가요. 미국을 가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무엇을 살까요? 미국에 가셨으면 미국 와인을 사야죠.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 미국 와인이 뭘까요? 물어보시는 가장 많은 게 오퍼스원이랑 인시그니아예요. 오퍼스원은 제가 15년 전인가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던 가격이 30만원이었어요. 30만원. 근데 지금 얼마죠? 샵에서 사셔도 60이 넘어요. 불과 한 10몇 년 사이에 2배가 뛴 건데, 이거는 미국 현지라고 다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저는 크게 관심 있는 와인이 아니라 서치를 잘 안 해봤었는데, 미국에 가셔도 400불 이상 주셔야 돼요.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400불 정도면 조금 빠지는 보르도 1등급을 사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빈티지를 보니, 접근 가능한 빈티지를 보니 16 빈티지, 15 빈티지, 13 빈티지가 파커로부터 97점 받았고요. 2010 빈티지, 그리고 2004 빈티지가 96점,
그리고 2003, 2002, 96년 빈티지가 94점인데 전부 다 비싸요. 싼 게 없어요. 그리고 점수랑 크게 관계없이 오퍼스1도 묵은 빈티지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오퍼스1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인시그니아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인시그니아를 말씀드리냐, 인시그니아는 100점을 받은 빈티지가 많아요. 근데 이 오퍼스1이 의외로 100점을 못 받았어요.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인시그니아 100점이 07 빈티지, 02, 97, 91년이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02, 97, 91은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너무 비싸졌고요. 07 빈티지가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100점짜리 중에서. 그리고 13이랑 01 빈티지가 98 플러스 점수를 받았는데 얘네는 20만원대에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오퍼스1보다 점수가 좋지만 가격은 거의 반값이다. 그래서 인시그니아를 구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구하신다면 13 빈티지, 01 빈티지 이 두 가지를 20만원 초중반대에 구하실 수 있으면 바로 개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드 빈티지를 나는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러면 95나 94 빈티지가 파커로부터 98점 받았어요. 아마 요거는 근데 가격이 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고 온라인 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가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머물 수 있는 도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미국 현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우리 호텔로 받는 거예요. 묵으신 호텔로. 그게 가장 편해요. 이게 와인샵을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여행지를 갔는데 와인샵 찾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여행지를 가시든 호텔로 딜리버리 다 되거든요. 와인샵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와인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외국들은. 그래서 컨시어지에 부탁을 해서 와인을 호텔로 받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와인은 반입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상을 갖고 오시다가 뭐 적발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더 많이 갖고 오면 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관세. 그래서 관세 부분 내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꼭 정해진 수량만 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국가마다 다르지만 텍스 리펀이 됩니다. 예, 제가 보르도에서 텍스 리펀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짭짤해요. 비싼 와인을 살수록 짭짤하고요. 10%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주세에 대한 텍스 리펀드가. 그래서 텍스 리펀 꼭 받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적정 수량을 좀 고가 와인으로 사오세요. 기념이 될 만한 괜찮은 와인으로. 그리고 중저가 뭐 5만원 미만의 와인들은 현지에서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그 뭐 현지에서만 2, 3만원 하는 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컨디션이 그 현지 컨디션 유지를 못해요. 와인은 제일 맛있는 와인은 현지에서 먹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해외여행 나가시면 맛있는 와인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좋은 와인은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핸드캐리로 고가의 와인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외여행 가셨을 때 와인을 싸게 사는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디렉터 양경이었습니다.